2교시 템플릿은 일단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해서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두 쪽 반을 채울 거잖아요. 아, 세 쪽 반을 채워야 되잖아요. 세 쪽에서 세 쪽 반을 채우는데 요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1단락이 조금 다르고 2, 3단락이 유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4단락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4단락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긴 하는데 그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차 잡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건 1달락 쓸 거다. 2달락, 3달락 못 쓸 거고 4달락 못 쓸 거다라고 하는 게 계속 연습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실은 쓰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달락도 그렇지만 2달락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물어본 거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3.5달락을 분명히 채우셨는데 그 중에서 2.5달락 또는 2달락만 물어본 걸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어본 거 말고 쓰고 싶은 거 쓰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답이 사실은 되게 반쪽반쪽하죠. 그래가지고 구성이 나쁘지도 않고 내용이 없진 않은데 실제로 물어본 거가 안 들어간 경우들이 특히 학습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비율상으로 봤을 때 물어보지 않은 것을 답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재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물어본 것은 반드시 표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2교시 템플릿은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1교시하고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문제는 두 줄 쓰거든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마다 좀 달라요. 문제하고 똑같이 다 써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반에서는 두 줄 안에 다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템플릿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는 일단 두 줄을 쓰고 그다음에 답 한 줄 쓰고 그다음에 1달락 1달락에서 이제 요게 이제 1달락만 쓰는 경우 있지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달락이 아까 그 구조도 혹은 개념과 그다음에 표 했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구조?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2달락은 2교시형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개념 쓸 때 여기 그림 6줄에 개념 2줄 이렇게 쓰거든요. 요런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개념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사실 이제 위에 문제하고 답을 쓰기 위해 이렇게 세 줄이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표는 이게 7줄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구성을 좀 이해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2단락에서는 그림 6줄 그런데 이게 통표로 그러니까 2단락, 3단락에 들어가서부터는 우리가 표는 9줄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표는 9줄이지 그림은 6줄이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이 구조에 나온 거고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얘기할 때 개념 및 특징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로 개념 그리고 나로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단락하고 3단락을 표현을 할 때에는 개념도의 구성 요소 아니면 뭐 A 특징, B 특징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 1도 1표가 됐건 1표 1표가 됐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4단락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6줄, 네, 간글 2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단락에서는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간글을 안 그렸지만 여기는 한 장을 다 써야 되잖아요. 한쪽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여기 이제 2줄 간글, 여기 2줄 간글. 그리고 네, 여기가 조금 더 뭐 하나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간글 한 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쪽 반, 죄송해요.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가 끝 나는 순간부터 저희가 2줄을 띄우잖아요. 그래서 문제 2줄, 답, 그다음에 1단락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 이런 구성이 된다는 거를 이제 계속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 쪽을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요 템플릿을 안 쓰기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표 그릴 때 일단 그러니까 세로를 막 그었어요. 저는 3단락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쓰면서 막 이렇게 긋는 거죠. 가로를. 그게 그렇게 쓰면 이제 매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조화도 안 될 뿐더러 장수가 항상 이렇게 변동도 있고 이 시간이 의외로 되게 많이 걸려요. 아, 내가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맞출 수 없으니까 또 가로를 또 한 번 더 긋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근데 몰랐어요. 그때 이제 템플릿을 생각 안 하고 쓸 때는 사실은 몰랐고 이렇게 맞추면 저도 되게 편하고 의외로 읽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다. 이게 이제 짝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밸런싱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면 실제로 약간 오뚜기 같이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가를 막 한 10줄 쓰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한 4줄 쓰고 끝내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안 쓰겠죠. 근데 시간에 항상 쫓기다 보니까 그냥 막 생각의 흐름대로 쓰면 얘가 막 비율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막 넘어가가지고 그냥 급하게 끝난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대로 일단 그리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럴 순 없지만 하여튼 지금 가달락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끝내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요렇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를 보면 네, 예시를 잘 쓰신 분이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키텍처 분석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기 개념 및 필요성 이제 나왔죠. 개념 및 필요성 했으니까 개념 하니까 여기 6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념 2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성이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를 일부러 짧게 맞춰주신 거예요. 여기 더 많이 써주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물어본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개념만 물어봤으면 이거 그림 6줄 다 쓰면서 그 밑에 좀 짧게 써도 되는데 물어본 거 좀 더 많이 이분은 사실 이제 아는 거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림 6줄 하면 밑에가 좀 짧아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짧게 그리고 밑에 길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 더 많이 쓰고 싶으니까. 요렇게 조정은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죠. 점점. 이 표 자체가 템플릿 자체가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탐하고 C번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개념도의 표죠. 6줄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개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9줄 써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상세 내용 그게 프로세스가 됐건 기술 요소가 됐건 구성 요소가 됐건 쓰시는 거. 요렇게 하는 게 시간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표는 글씨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념도와 이제 개념을 쓸 때 개념도를 같이 그리는 것 중에 한 가지 저한테는 이유는 어쨌든 조금 시간 세이브, 글자 수가 조금 적어도 보기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않으면 밑하고 아래하고 좀 잘 이어만 주면 사실 이제 내용 흐름상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가독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락을 이제 그림 6줄에 그다음에 여기 그 강글 2줄로 해가지고 끝내는 거죠. 끝이라고 끝냈잖아요. 한 줄로 끝내도 되고 2줄로 끝내도 되고 하긴 하는데 그 사단락도 대부분 물어본 걸 쓰면 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렇게 6줄 그림으로 정말 권장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표로 쓰는 순간 시간이 그러니까 물론 많이 아시고 그 속도가 많이 나오시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다 아는 것만 안 나오고 어떤 거는 시간 조금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 막 이렇게 쥐어짜서 쓰려면 그러면 잘 아는 거이라고 하더라도 물어볼 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표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감점 안 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낸다. 이게 이제 기본 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단락하고 3단락이 한쪽씩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1단락을 그냥 이게 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단락에서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경우 여기서 가나로 하기 때문에 요 한 단락씩을 넘겨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되게 많은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표를 9줄로 맞추지 않으면 약간 욕심을 내면 막 이렇게까지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표를 써야 돼. 그러면 그거 자체가 비율이 확 줄어요. 혹은 대부분은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다음 줄까지 막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한 단락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분량이 넘어가. 그다음 템플릿도 깨지고. 시간 조절이 일단 첫 번째로 다음 문제에 영향이 엄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많이 알더라도 가능하면 9줄. 밑에가 고려가 이미 된 상태다. 그럼 한두 줄 더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림이 어차피 올 거라는 걸 알아서 내가 2줄 정도는 그냥 감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이 9줄을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음에 영향이 가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서라는 게 아니라 잘 아는데 그거를 다른 거하고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난 9줄을 맞춘다. 그리고 그 안에 단계가 사실 10단계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항상 8단계로 그러니까 모든 게 8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건 2줄 쓰고 어떤 거는 합쳐서 쓰고 약간 요런 거를 하시는 거죠. 그 아는 지식을 요 키워드 자리에 쓰되 그거를 뭉쳐서 쓸 때도 있고 펼쳐서 쓸 때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얘는 1단락에서 그냥 끝났기 때문에 2단락하고 3단락이 이렇게 관화로 했는데 쪽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 이제 여기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문제 이제 2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쓰더라도 어쨌든 여기 9줄, 여기 9줄을 맞추는 거죠. 이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분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어, 세 쪽 반이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이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에 관계없이 이 2단락과 3단락이 나눠진 경우를 고려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템플릿을 적용한다는 것을 이제 나는 템플릿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9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게 사실 9단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알아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게 꼭 2줄, 2줄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뭐 2줄, 3줄, 1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적정하다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 문제 2줄 쓰셨고요. 그리고 1번 해서 여기 개념도의 개념. 일단 개요 혹은 개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1단락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얘가 이제 차이점 그리고 의무 대상 기준 요거 물어봤으니까 구성은 일단 첫 번째로 개념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 1단락으로 가볍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는 2, 3단락에 가장 집중해서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차이점에 대해서 2단락으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차이점이 이제 개념 차이점인데 여기 이제 줄수가 여기 2줄이 남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상이라고 해서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밑에 줄수 남은 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 개념을 쓸 때 여기 5줄 정도 남으면은 여기 5줄이 남으면은 요거 없어도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달락의 상세 차이점이 이제 9줄로 넘어가죠. 실제로 이제 차이점 하는 거는 1단락이나 2단락이나 그 구성은 똑같아요. 이제 줄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말고는 사실은 개념은 네 줄이 똑같고, 그다음에 뒤에 상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의무 대상 기준 했을 때도 이제 개념도 그다음에 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물어본 것이 반드시 표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의무대상 기준을 어떻게 가나로서 표로 그럼 못 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유형으로 그림을 그리시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 그림을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표에다가 나가 되는 표에다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어프로치가 사실 아까 1단락 쓰셨을 때 2단락에 나에다가 물어본 거 표를 열심히 쓴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뚜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좀 자꾸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더 많이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을 얘기할 때도 앞하고 뒤는 조금 가볍게 하고 여기 가운데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2단락과 3단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위에다가 개념도 쓰고 밑에다가 표를 쓰고 근데 물어보는 게 가나에 다 쓰는 경우는 표를 쓰시고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단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1단락의 시작은 아까 처음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이제 처음에 시작할 가장 부담이 없는데 연결되는 경우에 사실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막 이거를 밑에 몇 줄인지 항상 고민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스럽게 가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시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보시면 가장 이제 아까 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여기 사달락 했을 때 그림 그리고 이제 두 줄 한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두 줄이 될 수도 있고 한 줄 한글이 될 수도 있는 건 이제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구성이다라고 하면 두 줄을 띄우면 문제 두 줄에 답하면 이게 계속 이게 네. 그래서 여기 가가 들어가면 여기가 여섯 줄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2교시형은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가 없는 경우다. 그러면은 다섯 줄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여기 강글을 한 줄을 썼다. 그럼 여섯 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밑에 보면서 그냥 딱 조정을 하는 거죠. 문제 쓰고 답 한 줄 하고 1번 쓰고 내가 이걸 가나로 나눠야겠다, 안 나눠야겠다 고민하는 순간 표를 그리잖아요. 그럼 그림이 몇 줄 나올지 그냥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세 줄이면 좀 그림으로는 추천을 안 하고 한 네 줄 이상부터는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구성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개념 및 특징도 물어봤다. 라고 하면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어본 게 되게 많은데 특징도 써야 돼. 라고 하면 사실 특징은 별도표로 나눠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는 그림 그리기가 너무너무 애매해. 라고 하면 그냥 제가 요거는 특징을 물어본 경우가 아닌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게 네. 물어보지 않은 경우에 그림 그린 게 너무 애매해. 그러면은 밑에다가 여기다가 개념하고 특징 해가지고 여기 키워드 자리에 특징을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양자 뭐를 물어봤어.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있잖아요. 포렌식 물어봤어.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특징 있잖아요. 그런 거 요 자리에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없는데 2교시는 사실 조금 저희가 공간이 많고 채워야 할 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기 개념 맨 처음에 개념 했을 때 개요를 적으실 때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물어본 거가 표여가지고 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9줄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은 밑에가 남는 게 더 짧아지긴 해요. 이런 경우는 진짜 개념도까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개념 쓰고 여기에 특징, 뭐 등장 배경, 뭐 이런 거 쓰면서 여기다가 몇 개 써주는 거죠. 이게 뭐 한 줄이면 너무 좀 이상하지만 한 두 개 정도는 괜찮고 여기에다 강글로 채우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1단락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강글로 채워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하나는 개념도 하고 개념 이렇게 쓰는 템플릿도 있긴 하거든요. 뭐 이게 무슨 트레이드오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거나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트레이드오프 그림이 사실 적정한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 정도 남았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단락의 1달락, 2교시에서 1단락의 시작은 이런 식의 유형이 있고, 사실 이거 이상 넘어가는 건 저희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여기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요거하고 뭐 특징 정도 쓰는 거, 요 정도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여섯 줄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데서 끝나서 넘어오면 좀 짧아질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반쪽 쓰는 그,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시를 보면 여기서 나로 이제 표로 해서 끝났죠. 그러면은 여기서 강글 여기 한 줄 쓰고 그다음에 여기 두 줄 끝난 다음에 문제 두 줄, 그다음에 답. 그리고 1번에 가로 썼을 때 여기가 네 줄이 남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징을 쓴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를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서비스 유형을 미리 이제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요게 좀 길게 썼기 때문에 위를 좀 짧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이 문제에서는 뭐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밑에 와가지고 줄이 없다라고 하면 개념 이렇게 표를 그리고 여기 개념 그리고 특징 해가지고 여기 이 두 번째 컬럼에 키워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그림 볼 때도 이 표 있잖아요. 표 여기 이거를 이 표의 타이틀을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되게 헷갈렸거든요.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항상 표에 타이틀을 그리지 어쩔 때는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은 사람들 쓴 거 보면 어쩔 때는 그리고 어쩔 때는 안 그리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물어보기도 했어요. 언제 그려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1달락, 2달락이 똑같으면 쓰는 게 이제 굉장히 편안한데 이게 이제 하나는 요 개념 같은 경우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컬럼이 두 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말고 아까 그 1가에 1가에 2 설명할 때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셨을 때 아이고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개념 쓰고 여기 개념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구성 요소 및 기술 요소 쓸 때 여기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게 사실은 표의 타이틀이 없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이제 그치라고 그게 당연해지면 그다음부터 고민도 안 돼요, 사실. 여기에 일단 그렇지. 이 사실은 요거 문제 쓰는 것마저도 심지어 저희가 이게 두 줄 안에 다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 줄 쓰다가 네 줄 쓰다가 뭐 다섯 줄 될 때도 있어요, 문제가 많으면. 그리고 이게 뭐 많이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엄청 고민됐었거든요. 근데 일단 두 줄이라고 끝내버리는 순간 그냥 넘버링 해가지고 딱 쓴다. 그러고 나서 시험지 또 보면서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 할 때는 그 단어 자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뭐 나 이렇게 쓸 때는 쓰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템플릿을 쓰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요 레이아웃을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 레이아웃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보면은 일단 이 2교시형 템플릿은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으로 구성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1달락은 뭐 개념만 해가지고 반쪽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반쪽 혹은 이 한쪽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 2달락과 3달락은 항상 한쪽씩 이게 통으로 됐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건 아니면 이렇게 나눠져 있건 우리는 통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이해를 했죠. 그리고 그 2달락, 3달락 같은 경우에는 표로 구성되거나 그림표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시긴 하지만 조금 이제 하셨다면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아마 다 아시고 있으시긴 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1단락이 있고 1단락은 뭐 개요, 개념, 필요성, 등장 배경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봤으면 우리가 개념이 빠졌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뭘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지문에서 이것저것 막 써주신 경우 있으면 그거를 일단 1단락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개념은 쓰더라도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제 여기 등장 배경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3단락은 물어본 것 중에서 가장 집중이 되는 단락이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우리가 1도 1표를 쓰거나 아니면은 2표, 투표를 쓰는데 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쪽 한쪽씩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어본 게 조금 숫자가 적은데 이거는 내가 진짜 집중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그 2달러 혹은 3달러에 하나를 나를 1.5, 아까 그거를 1.5쪽을 쓸 수 있는 거죠. 1.5쪽을 쓸 때는 가를 뭔가 가하고 나를 표표를 하면은 약간 반 좀 넘어가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도를 가로 쓰고 나에다가 기술 요소를 엄청 쓰는 거죠. 나는 이거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거? 그걸 담아서 쓰면, 오, 이 사람 이렇게 많이 썼어? 약간 그런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요소 같은 거는 그렇게 한 장을 다 쓸 수도 있다. 그냥 뭐, 산에 나,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를 설명을 하거나 그림 설명, 비교 이런 것들이 다 2, 3단락에 들어간다. 그리고 4단락은 재현, 무슨 방안, 무슨 실무 관점의 고려사항, 솔루션. 이게 의외로 4단락은 무조건 써야 되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점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그 문제점을 그때 쓰는 거는 뭔가 이게 마무리 같지 않잖아요?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주셔야 돼요. 해결 방안 없이 문제점만 던지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문제점 쓰고 싶어. 그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쓴다던가.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3쪽, 3.5쪽이나 쓰는 굉장히 긴 종이잖아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팩트를 쓴다기보다는 나의 기술사로서의 뭔가 관점, 이런 걸 좀 그 학습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선 사실은 무슨 방안, 재현, 고려사항 이런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락은 보통 뭐뭐 개념 및 특징, 필요성, 등장 배경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보호 정책의 개요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6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1단락에서는 아니었는데 요렇게 해서 요 그림이 전부 다 개념 그릴 때 쓰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 그림이 6줄이 기본이지만 뭐 이렇게 제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개념은 항상 2줄 쓰니까 요 그림을 쓴다. 그래서 여기에 개요 하면은 예, 개념 정의 쓰고 그다음에 위에 뭐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사실 뭐 기술 요소 이런 거 쓸 게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밑에 줄 긋고 이렇게 뭔가 부분자를 나누어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가운데 해가지고 이걸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 너무 많이, 이것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여기가 그림만 좀 다른 거고. 이게 가장 쓰기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특히 앞에 막 백그라운드로 막 지문 알려주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AI가 뭐 발전함에 따라서 뭐 AIoT 뭐 이런 게 뭐 발달되고 있다. 뭐 웨어러블 뭐 이런 얘기 나온다거나 MEC 막 이런 거 나오면 거기에 있는 요즘에 왜 최근 동향 뭐가 발전됐대, 뭐가 많이 쓰인대, 뭐 그런 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냥 똑같이 써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 그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좀 담아서 이 개념 혹은 뭐 필요성도 좋고 백그라운드 좋고 여기 이제 이런 거 다 쓰면 너무 좋죠. 내가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분이 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걸 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막 어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쓸 때 이제 이런 템플릿이 좋고 그리고 이제 개념 및 특징으로 가면 여기에도 이제 사실 이제 해시함수 특징은 네,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올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특징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요걸 개념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 그림을 6줄이 아니라 4절로 좀 줄이긴 했죠. 근데 기본적인 그 템플릿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 3단락을 볼까요? 2, 3단락이 어떻게 되는지. 어, 저는 사실 이게 그림표가 항상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또 이거를 또 생각을 안 하면 의외로 그리는 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멘토님이 말씀하셨을 때 막 표를 그리면서 다음 거를 생각해라, 아니면 여기다 뭘 쓸지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기계적으로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6줄에 2줄, 9줄, 이거가 이제 물론 잘 표시되어 있는 거대로 그리는 거고, 내가 물론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리겠지만 여기에 조금 힘을 덜 주려면 요 표를 그리는 것도 조금 연습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거를 강북반 넘어와서 첫 번째 한 1, 2주 정도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익숙해졌고, 요 패턴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만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좀 맨날 그래서 그 껍데기만 그려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거는 익숙해져서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리면 어떻게든지 채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학습 시간이 굉장히 길고 진짜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표만 그리면 사람이 약간 이게 이렇게 딱 자리가 마련되면 쓰게 됩니다. 쓸 수 있어요. 여기가 키워드 자리야. 난 여기다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험 보시잖아요. 계속 시험 보시면서 말을 막 끌어내는데 막 계속 연습이 되잖아요. 숙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금방금방 쓰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진짜. 그래서 일단 1도 1표로 구성하는 게 가장 제가 생각해 시간 측면에서 좋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25분 내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구성은 요건데, 만약에 물어본 게 많으면 이렇게는 못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빠르게 막 쓰면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2표. 2표는 이제 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그냥 물어본 게 이게 항목 및 내용 이러면, 물어본 게 항목하고 내용이면 항목가 내용다를,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투자평가 항목 및 내용이구나. 투자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투자 평가에 대해서 항목을 써라라고 하면 이게 측면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이거 투자 항목 및 내용을 1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투자 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별로 뭐 IT 뭐 해서 뭐 비즈니스의 영향 그래가지고 뭐 피드백 요런 그림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요런 그림은 보통 개념도에서 이미 썼을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근데 만약에 그 그림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물어본 거 자체가 IT 투자 평가 항목 및 내용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0.5쪽 쓰는 것보다 한쪽 채워서 쓰는 게 좋죠. 그리고 그 한쪽을 어떻게 채우냐라고 하면 나눠서 쓰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정말 막 풀떡 채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아마 이 정도 이걸 다 아시기는 사실은 이걸 다 외우긴 힘들지만 이거를 더 많이 쓴 사람이 우위가 있는 게 확실히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한 줄씩 다 못 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2줄씩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일단은 자 봐요. 시작이 이제 여기 9줄이니까 내용 쓰는 데는 8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2줄씩 나눌 수가 있어요. 줄씩 나누어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만약에 여기서 아는 게 진짜 4개밖에 없어. 그럼 4개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나는 게 지금 PP밖에 없어. 그러면은 팽백 피어리어드라고 여기다가 풀로 써가지고 여기는 글씨 쓸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뭐 처음에 막 키워드 4개, 뭐 3개만 알면 쓸 수 있어, 4개만 알면 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늘리라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처음에는 이제 4개라고 생각을 하고 2줄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구조는 맞기 때문에 가독성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다른 분들 막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 이게 한쪽에 다 끝나고 그 측면까지 나눠서 오, 엄청 훌륭해. 약간 이런 얘기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혹시 아는 게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페이비 피리드밖에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는 뭐 IR도 알게 되고 뭐 TCO도 알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5개를 알았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 줄 한 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쓰고
더 알았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써가지고 여기 세 개 뭐 하나, 세 개 하나, 그럼 여섯 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길어지면서 이거 한 줄 한 줄씩 다 쓰는 건데 그렇게 하나씩 붙이는 건 사실은 점점 수월해지시거든요. 일단 여기를 아홉 줄 맞춘다. 너무너무 마음 편하죠. 네 개만 알면 돼. 만 세 개밖에 몰라. 하나 어떻게든 쓰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이 한쪽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구성도 생각 못 하시는 분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물어본 거가 하여튼 뭐 사실 이게 이제 투자 항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그 팩트 기반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막 그 뭐 AI 보안에 대한 위협, 취약점과 뭐 대응 방안 이런 거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취약점 그럼 어떻게 써요? 되게 많은 분들이 취약점 반쪽, 그다음에 대응 방안 반쪽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물어본 게 만약에 그거밖에 없다면 2단락에 당연히 취약점 써야 되고 3단락에 대응 방안 써야 되는데 그거 하나 쓸 때 그 이런 측면 없이 이 한쪽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근데 나는 한쪽 쓸 거야라고 일단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나는 이게 표표 템플릿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하나는 나는 그래 기술적인 측면으로 쓰고 하나는 뭐 관리적인 측면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일단 이거 아홉 줄 그리고 그다음에 두 개씩 나눠가지고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하면 네 개만 일단 쓰면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덟 개 쓰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면을 썼어. 그럼 위험 방안? 대응 방안? 그것도 똑같죠. 뭐 IT적 뭐 기술적 대응 방안, 그리고 뭐 관리적 대응 방안 해가지고 여덟 개를 시작하는 거야, 진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더 생각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씩 두 개씩 더 쓰고. 그럼 일단 보기도 좋고 쓰는 데 있어도 일단 딱 표로 시작하고 딱 시작을 하니까 쓰는 입장에서도 딱 자리가 정해지면 의외로 빨리 쓸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사람이 그 자리를 잡는 거가 더 의외로 좀 약간 혼란스럽다거나 이게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건데 만약에 물어보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 및 특장점에 대해서 써라라고 만약에 했어. 그러니까 그 질문 중에서 뭐 가나 다라 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입 필요성 하나 쓰는 거죠. 이거는 표표로 물어봤으니까 표표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도입 필요성 사실 좀 웃기긴 하지만 이거가 뭔가 이렇게 그림돼 있어가지고 하면 이게 사실 글씨 쓰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되지만 물어본 건 우리는 표다. 그리고 그 표고 우리가 3단표를 어떻게 쓰냐? 여기 두 번째 컬럼에다가 우리 키워드로 채운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조금 그 뭐지 나누어서 그 구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일곱 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딱 줄수가 그리는 순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여섯 개를 쓰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 일단 세 개부터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나 좀 더 많이 알아. 그러면은 하나는 뭐 한 줄 한 줄 쓰고 밑에다가 한 줄 써가지고 네 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섯 개를 쓸 수도 있고 맥시멈 여섯 개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는 만큼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딱 잡아 놓는 거죠. 이거는 표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게 나눠졌냐 아니면 통표냐에 따라서 아홉 줄 아홉 줄 쓰거나 일곱 줄 아홉 줄 쓴다. 그 생각을 하면 이제 훨씬 마음이 편해지죠.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재 기술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시작점이 다르다. 백지가 아니라 템플릿이 차여진 상태에서 글씨를 뭘 채워내는지 고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쓰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개의 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좀 많이 알아서 이제 물어본 게 사실은 많으면 1.5장을 한단락으로 채우는 경우는 사실 있어 불가능해요. 사실 물어본 거 많으면 그거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물어본 게 많이 없어. 많이 없으면 예를 들면 앰비언트 컴퓨팅에 대해서 기술 요소를 쓰라고 했겠죠. 기술 요소 쓰라고 했으면 그 물어본 게 뭐 앰비언트 컴퓨팅이 뭐 뭔지에 대해 뭐 트렌 뭘 얘기하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컴퓨팅의 기술 요소를 설명하시오라고 약간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술 요소를 기술사니까 기술 요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이거 내가 학습 진짜 많이 했어.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많이 학습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가나로 나눠가지고 한쪽만 채울 이유는 없는 거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거 물론 이게 개념도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앞에 가볍게 뭐 개념도가 될건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한 표로 딱 채워주면 1.5장을 쓰는 거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사실 거의 없고 이런 문제를 만나는 일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막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진짜 이 문제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진짜 점수 잘 받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많이 쓸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거 보통 가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맨 처음에 가나로도 못 나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어프로치하냐면 기술 요소라고 해도 기술 요소에 대한 뭐 개념도가 됐건 구성도가 됐건 그리고 기술 요소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술 요소 뭐 이런 거 물어봤다. 그럼 표표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 만약에 층간으로 나눠도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8개인데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다 통표로 해가지고 이걸 한 줄 한 줄 예를 들어 다 쓴다. 그러면은 정말 고득점이죠. 근데 이거는 막 추천한다 막 이런 건 아니고 정말 내가 많이 아는 거 나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몇 개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무게를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아까 그 2번 유형 같은 경우에 어, 지금 리버스 프록시와 로드 밸런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단락으로 구성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1단락, 1교시, 1교시형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2단락은 이게 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길어요. 여기가 9줄, 9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아마 7줄 안에 끝내셨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이거 한 페이지 다 쓰니까. 그리고 위아래 잘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성은 똑같아요.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뭐, 아, 이게 야, 이 교시는 이렇구나라고, 이 교시는 좀 길지? 그렇지, 좀 길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도 기술 요소 했을 때, 여기는 아까 이 줄수는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기술 요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더 많이 쓰고 싶어. 그럼 여기 4줄 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3줄 안에 그리는 거죠. 요거 그리는 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난 세로로 그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분명히 세로인데 이거 가로로 어떻게 하나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럼 템플릿이 깨지고 이렇게 쓰는 게 실제로 여기 바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는 키워드 몇 개 보지 사실 그림 이렇게 판독하기 사실 그리는 사람마다 너무 스타일이 다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템플릿이 훨씬 더 이제 가독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거 이렇게 잘 그리시면 돼요, 사실. 우리 자로 다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로로 안 그렸다고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그림을, 그러니까 물론 그림 잘 그리시고, 뭐 가독성 좋게 그리신 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예쁜 그림을 원하느냐. 그냥 적절한 그림을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배포 방식의 종류를 만약에 써야 돼. 그러면 이, 이 종류를 사실은 가로해서 이렇게 개념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예를 들어서 종류를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도 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형에는요. 롤링 배포가 있고요. 블루 그린이 있고요. 카나리 배포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는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것보다는 이거하고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가 어떤 게 더 많이 그린 것 같고 충실하게 그린 것 같은지. 그러니까 유형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한 탕표로 해가지고 중간에 개념도를 그려줘서 이 그림으로 얘는 사실은 그림이 좀 중요한 유형이어서 요거하고 이제 CAOS가 사실은 좀 그런 유형이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그리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고, 이게 유형이 이제 3개밖에 없어서 이게 사실은 좀 줄수가 많기는 한데 뭐
뭐 가상화 교체 유형 막 이렇거나 뭐 그러면은 훨씬 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네 줄씩 해가지고 다섯 개 쫙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다른 분들이 텍스트로 막 설명한 것보다 그림이 훨씬 더그 하여튼 약간 좀 파워풀하고 좀 더 이게 유형도 좀 더 있어 보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형을 어떻게 표현하기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개념도를 활용을 하시는 게 사실 좀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유형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이 유형은 텍스트보다 그림이 낫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모르시진 않을 것 같고 요 템플릿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만 그 순간에 좀 인지를 하시면 요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네, 금방 하시죠.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도 저기랑 똑같아요. 1교시하고 똑같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더 많이 하긴 했는데 개념들을 같이 그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긴 많으시더라고요. 그 개념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선택이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세부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하면 사실은 조금 저는 어려웠었고요. 저는 보통 이게 사실 이제 두 줄 더 많아지는 거긴 한데 1교시형에 비해서 두 줄, 세 줄 많아지는 거긴 한데 저는 이게 되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 구분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좀 점점 하면서 좀 부담이 되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제가 나름대로 해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개념들을 그렸어요. 한 네 줄 정도는 개념도를 딱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허용을 하면 이게 이제 이걸 한 줄씩 하면서 여기는 줄 게시를 안 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이거를 이제 구성 요소 이 비교의 구분자를 많이 하면서 그걸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다 그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은 가독이 더 나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한번 그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줄 그린 거하고 안 그린 거하고 한번 해보시고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는지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가 중요하고 이 구분자가 사실은 최소한 여섯 개 이상 하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물론 이분이 되게 잘 쓰시긴 했고 여기가 이제 기술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되게 좋은데 요거를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구분자를 나누면 조금 더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약간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주간 모의고사 보실 때도 그게 이제 많아지면 열심히 하셨는데요. 약간 이런 얘기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멘토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이거를 준비를 했구나라거나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라거나 전문가라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이제 첫 번째 개념 비교니까 이제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위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구분자 없이 해가지고 여기를 정의를 쓴다. 그리고 상세 비교에서는 여기 구분자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 비교 그 구분자 그 가운데를 그어서 이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쓴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락. 이제 사단락을 얘기를 해야죠. 사단락은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현, 이게 솔루션 이러면 사실은 전 좀 약간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고려사항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뭐 실무적인 관점에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절대로 여기서 이슈를 시작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요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원래 그 그림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표가 훨씬 빨라서 표로 썼어요.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표를 쓸 때 텍스트가 이렇게 딱 봐도 훨씬 개수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릴 땐 약간 아까 여백의 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빈 공간들이 있어야 가독성이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밸런싱 맞춰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엄청 많이 알아야 돼. 이거는
저는 뭐지? 사단락을 막 외워요. 막 이런 분도 보긴 봤는데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냥 그림을 몇 가지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거 그리는 게 편해. 라고 하는 거 몇 개 그냥 하시고 사단락 하실 때 그냥 그 그림을 일단 그려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뭐 방안 이랬을 때 저는 이 집 그림도 참 좋았어요. 집 그림이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집 그림이 저는 되게 편안했던 게 보면 뭐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 삼각형에 이렇게 목표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거버넌스,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무슨 원칙이 됐건 비즈니스 측면에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무슨 인프라 측면 아니면 기술 측면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사실 이게 금방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그린 걸 여기다 쓰면 되거든요. 그럼 금방 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거예요. 저는 필속이 막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거를 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편했고 이 그림도 이 그림이 의외로 이런 그림하고 그 뭐야 이 그리는 이 직선의 수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요런 거 몇 개만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가 개념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 부담 없이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표로 하시면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못 써서가 아니라 내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라는 거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을 우리는 약간 그림,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한 그림으로 약간 해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 네. 사달락은요, 25분 안 넘었으면 네, 저는 25분이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25분, 25분 다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1, 2분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조금 넘어가긴 했어요. 실제로 막 아는 거 빨리 쓰면 22분 안에도 잘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25분이 넘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안 썼던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셨지만 물어본 거를 대답도 안 했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를 팬시하게 쓰는 거 저는 그거는 제가 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아까 진짜 편하게 6점에서 7점 가는 거 되게 어렵고 그 실제로 뭐 2점에서 5점 가는 거 훨씬 쉽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뭐 대요도 쓰고 그다음에 2, 3단락에 물어본 거 쓰고 4단락 쓰는데 쉽죠. 시간 없으면 개요도 쓰지 말고 물어본 거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3점, 14점이라도 맞아야지 괜히 딴 거 4달락 써가지고 뭔가 그분한테 별로 어필되지 않는 걸 쓴 다음에 내가 이거 문제 하나를 못 썼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거 최악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어본 거 일단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그 다음에 뭐 사달락을 써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줄도 그라고 하고 별표도 하라고 하는데 시간 없으면 못 하잖아요. 차라리 그거에 조금 더 그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차 잡기를 해야 되는데, 목차 잡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나누기 전에, 지금 저는, 제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저기 하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일단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개념, 이거 전체를 답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그냥 약간 부담 없이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밑에 저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념을, 파란색 붙였네? 개념을 쓴다라고 하고 그냥 일단락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여기 일단락, 일단락. 그래서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락만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한 3분, 2분이면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체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담 없이 나는 이 문제에서 1단락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한 네, 2분 정도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1달러 1달러이기 때문에 뭐 한쪽은 안 넘겠죠? 한쪽은 안 넘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한다면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개념 혹은 개요를 쓸 것 같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의 개념이 처음에 문제가 시작되니까 이 개념을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나는 요런 표에 아까 저 빨간 글자 있잖아요. 박스? 그거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를 대고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아, 네. 1달러, 1달러만 말씀드린 겁니다. 1달러. 1달러. 군요? 아, 큰일 났네. 네네네.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저는 저라면 이렇게 그렸을 거야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이제 원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니까 얘에 대한 개념이나 개요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1단락 해서 이게 개념이니까 저희 이교 시험은 6줄의 개념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어본 게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얘 물어봤고, 얘 물어봤고, 얘 물어봤으면 일단 나는 1, 2, 3달러를 어떻게 나누지? 라고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1달러에 가나로 나누어서 난 개념 및 특징을 써야지. 그래서 이 개념 6줄 이렇게 하고 밑에는 특징을 써줌으로써 제가 최소 3쪽을 맞춘다는 그 일념으로 1단락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셔라라고 하는 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걸 실제로 쓴 게 이렇게 뭐 품질을 제고하는 뭐 속재 개념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개념 및 특징에서 여기 1의 개념 그다음에 2 특징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다시 아니,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은 이제 2단락 쓰시는 거예요. 2단락. 2단락인데 리스크 대응 계획의 수립 절차 그리고
하나는 법적 이슈와, 그러니까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이슈와 해결 방안을 한 단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단락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리스크 대응 계획의 수립의 절차, 그리고 얘는 법적 이슈와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이슈와 해결 방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사실은 여기 힌트도 써놨습니다. 얘는 1도 1표, 얘는 2표, 이렇게 쓰는 것을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엑서사이즈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사실 한쪽씩 나와야 되는 템플릿입니다. 지금 2달락일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문제가 없죠. 문제가 1달락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완전 문제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나는 2달락에 이걸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껍데기만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 빨간색 보여드렸잖아요. 딱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들리는 소리로 추정을 하자면 사실 표 그릴 때 그냥 쫙쫙쫙쫙 이런 소리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 시간이 좀 남아요. 사실 표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릴 건 아니에요. 우리는 표를 후다닥 그리고 글씨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표에 되게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그냥 쫙쫙쫙쫙 이런 소리가 나요. 특히 이제 이 표 같은 경우는 표가 이제 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탁 내가 그릴 걸 템플릿을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막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쓰셨나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얘기니까 볼게요. 제가 이제 1도 1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작 하려고 하면 사실 어색한데?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게 저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프로젝트 관리에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1단락으로 프로젝트 관리에서 리스크에 대한 개요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뭐지? 2단락으로 쓰고 싶은 거죠. 2단락으로 쓰는데 사실은 얘는 계획 수립의 절차니까 사실은 그림 그려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절차에 대한 이런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를 그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교시 템플릿이잖아요. 1교시 템플릿 같으면 이럴 공간이 없어요. 우리 아까
표를 꽉꽉 채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2교시를 하고 있고 그걸 한쪽을 채워야 되는데 절차만 가지고 한쪽 채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표로 그 절차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간단하게 내용. 같죠? 근데 같죠? 간도를 간단하고 끝까지 간도를 이거는 사실은 문제별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안 쓸 수도 있기는 해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한 줄이라도 그림은 보통 이교시 템플릿은 그래도 조금 한 줄이라도 쓰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교시형은 정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데 얘는 써도 아마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상세로 왜냐면 이게 보통 절차하면 여기 절차지만 뭔가 상세 타스크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조금 원래 내용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슈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슈 써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써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수립 절차 개요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전 한 줄 했네요. 한 줄 하고 상세했을 때 절차별로 상세 타스크 그리고 법적 이슈 요거 하나 다 그다음에 해결 방안 나 해가지고 표표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다음 이 목차 잡기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하시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네. 그러면 또 많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이제 시간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가 이제 여기 마지막 챕터로 잡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바로 전에서 이제 한번 연습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교시 템플릿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단락인 경우, 2단락, 3단락인 경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 여기 이제 2단락인데, 요거를 쓰시는 거죠.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2단락에다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금 해보셨지만 내용 안 채우시고 그냥 껍데기만 그리시면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리겠다. 사실은 표만 하나 그리셔도 이제 시작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표를 연습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단락인데 도착 상태의 필요 조건을 2단락으로 쓴다면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1단락에서 했을 때 이제 두 개 설명했던 것을 저는 사실 염두에 두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 2단락은 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한번 구조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동안에 어, 이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이제 한쪽에 시작하는 거죠. 한쪽에 나는 2단락을 쓰는데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나는 어떻게 잡아서 쓸 것인가, 가, 나로 나누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2단락으로서 교착 상태의 필요 조건을 나는 한 단락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어떠신가요? 네. 힘들었을까요? 네, 이제 하셨죠? 그러면 사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요거를 문제로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보시면 일단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원리가 있었고 앞에서 뭔가 얘기를 했고 나는 이걸 이단락이다라고 쓰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블랙박스 테스트 하나,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 테스트 하나 썼을 거잖아요. 그럼 아까 1교시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타입이 가 해서 뭐 하나 쓰고 나 해서 뭐 하나 쓰는 거니까 여기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각각의 설명하려면 가장 처음에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개념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또는 기술 요소 아니면 메커니즘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요 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9줄이 다시 이렇게 9줄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사실 밸런싱이 맞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9줄이 들어가면서 그 다른 것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기술 요소 여기서 쓴 거 그대로 똑같이 해서 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저였으면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1단락에 뭔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2단락을 이렇게 쓰려고 했을 텐데 그랬을 때 필요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교착 상태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조건을 그리고 사실은 여기 5개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줄수가 이제 둘둘 떨어져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건 딱 4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고 사실 이제 CAOS 같은 그림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념들을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을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5줄이 왔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하나 뭐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아마 저는 저라면 그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4개를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가나로 하기가 사실은 좀 그 2개를 나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좋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2개를 또 그 조건을 나누는 게 사실 저한테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아예 그림을 가운데 개념도로 해서 그냥 그렸을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다면 이렇게
블랙박스 텍스트와 화이트박스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 하나로 하고 여기 9줄, 9줄 잡아서 개념도 동작 원리도 똑같이 구성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교착 상태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배제, 점유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요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5줄로 똑같이 맞출 수밖에 없어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간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거는 그냥 한 줄 포기 그리고 여기다 간글을 쓰거나 요렇게 해서 구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사실은 쓸 때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 언제 9줄이었지? 9줄이었나? 7줄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 찾아보기가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1교시는 되게 이제 유형이 딱 4가지 이렇게 보신 그 정도가 다잖아요. 근데 2교시는 내가 그러면 1, 2, 3, 4단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4단락 빼고라도 1, 2, 3단락을 도대체 어떻게 구성해야 돼? 약간 그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래서 맨날 목 찾아보기 연습하라고 막 이런 것도 그 기본 필수반부터 듣잖아요. 근데 그거가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냥 어쩔 때는 그 뭐 가나다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겠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쩔 때 빼먹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목차 잡는 거는 저는 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물어본 거는 표로 쓴다. 그러니까 물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림보다는 표가 훨씬 더 명확하게 키워드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 연습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차잡기 추가적으로 했을 때 피드백 받는 시스템이 약간 뭐 좀 있었어가지고 요게 저한테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그 뭐지? 합격 후기에다가 이제 뭐 안 보신 부분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점수를 봤을 때는 실제로 조금 공부를 덜 했을 때에도 제가 사실 2교시형은 조금 점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차잡기 하는 게 실제로 이 답안지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오늘 숙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실습을 하실 테니까 요걸 제가 이런 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조금 그냥 어떻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졌잖아요.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밑을 설명하시오. 그럼 개념,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 그리고 시사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답을 구성하기가 좀 수월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갈리긴 하거든요. 이제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즘에 동의한 필요성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일단 1, 2, 3단락은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써야겠다. 개념 있으니까 얘가 1단락이고 그 다음에 기술 알았어. 이거 2단락. 그리고 시사점 그래서 3단락. 저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 2, 3단락을 쓰면서 나는 세 쪽을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쓰면서 이게 어떻게든 세 장이 채워지겠지 이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세 쪽을 쓸 거야. 그리고 나는 개념의 1쪽, 그 다음에 기술 1쪽, 시사점 1쪽 이렇게 써서 나는 일단 세 쪽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4단락으로 0.5쪽을 채우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처음에 시작이 마음 편하죠. 어떻게 할지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개념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한쪽을 쓰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나왔지만 개념 하면은 보통 개도 좋고 개념도 좋고 이렇게 해서 개요 그다음에 나 특징 이렇게 해서 채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한쪽을 채워. 근데 또 마음이 편해지죠. 왜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너무너무 나누기가 쉽잖아요. 이거 가 쓰고 이거 나 쓰면 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문제가 이미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가나로 나눠 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렇게 나눈 거죠. 사실은 그렇게 나눈 거예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사점을 쓰라고 했다는 거죠. 그 시사점은 이제 물어본 거니까 이거 표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바닥을 다 채워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측면을 나누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뭐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쓴 것도 좋지만 어쨌든 나는 뭔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을 하나 나눠서 여기 밑에를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하고 맞춰서 쓰는 거는 사실 권장드리지 않아요라고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나눈 건 되게 훌륭한 거죠. 일단 내가 뭔가에 대해서 물어본 걸 쓴다. 그럼 표로 채워야 된다라는 걸 이제 머리에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 난 측면으로 두 개 나누면 가나로 채우는 거야. 그러면 한쪽이 나오는구나. 이게 딱 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쓰면 우리는 이 표가 그려지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두 줄씩 잡으면 네 개잖아요. 네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쓰는 거죠. AI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아, 난 일단 네 개에 대해서 뭐 기술자 측면 이렇게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지면 다섯 개 되고 여섯 개 되고 더 수월해지면 여덟 개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붙으실 테니까 하여튼 나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세 쪽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차를 이렇게 잡으면 벌써 세 페이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럼 당연히 다음 문제로 가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저는 다음 문제로 가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점점 익숙해지면 사실은 시간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활용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재현이 될 수도 있고 아키텍처 그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목차잡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용이한 케이스니까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한 문제로 되어 있는 거 사실 저는 너무 싫어했거든요.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아마 이러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는 거죠. 뭐 약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 메타 사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이 시행 예정이다. 그랬을 때 이 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앞에는 그냥 부가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개념도를 그렸을 때 그 개념도에 들어갈 내용이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 쓸 건 아니고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물어본 거는 여기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뭐야? 목적, 그다음에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하나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거 하나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거 하나에 대해서 써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작할 때 목적부터 시작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신가요? 저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어야 돼. 개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등장 배경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요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 목적을 그러면은 나는 1의 나에다가 배치시키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요 내용, 좋아, 이거 2달러?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이거 3달러. 그거 아까 시사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세 쪽을 채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목적. 이거 너무 좋죠, 제목도.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개념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다가 사실 산업진흥법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그 진흥법을 어떻게 그림으로 구조화를 하겠어요? 여기 있는 거 그림,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쓰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산업 나왔으니까 여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쓰고 그다음에 뭐 규제 계산 여기 규제 계산 어딘가에 쓰고 약간 그렇게 해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념을 쓰는 거죠. 개념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거는 목적이니까 이제 목적을 표로 써야죠.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반을 채웠어요. 그럼 벌써 한쪽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두 번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요 내용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희 주요 내용 써야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팩트 쓸 수밖에 없기는 해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여기 이분은 이제 측면으로 되게 잘 나누셨고 이게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조항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전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실제로 그 지능법에 대한 내용을 좀 쓰는 거죠. 이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쓰는데 기대 효과도 이렇게 써도 되죠. 기대 효과를 막 난 너무 이게 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앞에 개념도 쓰고 표를 이만큼 쓰면 사실 표 이 정도 써도 굉장히 많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너무너무 좋고 이 앞하고 뒤하고 잘 연결되게 이제 뭐 여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위와 그 가와 나를 굉장히
유려하게 나누실 수 있는 분인 거고,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싫다. 그럼 또 저희 측면 해가지고 쓰는 거죠. 기술적 측면에 의해서, 측면으로 봤을 때 기대 효과. 그리고 뭐 사회적 측면, 아니 경제적 측면 다 잘. 밑에 뭐 뭘 쓸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를 봤을 때 기대 효과 해서 가나로 써도 너무너무 좋죠. 그럼 저희는 벌써 세 쪽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도 남았어. 또 저희 재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고려사항 쓸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키텍처 그려도 너무너무 좋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너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를 이 문제를 보고 1, 2, 3 단락을 어떻게 쓸지를 처음에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템플릿이거든요. 표 9줄, 그림 6줄.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여기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 간글 생략하고 이제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 훨씬 더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 내가 딱 몇 쪽 쓰겠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지 말아야 될지 시간 보면서 체크하고 이제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걸로 볼게요. 여기도 이만큼 써주신 내용이었었습니다.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과 이시성 측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되었다. 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단계, 전략, 그다음에 검증 기준 및 절차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물어봤다는 거는 우리는 물어본 거는 어쨌든 표로 써야 된다는 걸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이제 단계, 그래 얘가 2단락에 올 수밖에 없겠다. 네. 이게 이제 1단락에 올 수도 2단락에 올 수도 있지만 이게 물어본 거니까 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다 충분히 쓸 수 있다. 내용을 다 안다라고 하면 이제 단계가 사실은 1단락으로 가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개념, 개요,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얘는 그러면은 나는 2단락으로 쓸래. 그리고 얘를 3단락으로 쓰고 얘를 4단락으로 쓰면 꽉 채워서 3.5쪽이 채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그 클라우드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1단락은 개념, 배경 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니까 단계에서 이만큼 표로 그릴 수 있잖아요. 뭐 이거가 다 표로 되지만 단계는 사실은 그림도 2교시 템플릿에서는 충분히 그릴 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절차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써주는 거죠. 이 2달러 키워드 자리를 활용을 하면서 그럼 이제 한쪽이 나갔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는 전략을 써야 되니까 이 6개의 전략에 대해서 이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개념도로 충분히 그렸죠. 그러니까 뭔가 유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점수를 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림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키워드 여기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열심히 쓰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사실은 여기서의 키워드는 요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 없이 그린다라고 하면 아마 위에다가 개념도로 뭐 6개 이렇게 유형을 이렇게 넣는 걸 그리고 밑으로 키워드를 이 6개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개념도를 쓰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걸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각각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설명을 그리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기준 및 절차니까 검증 기준 하나, 절차 하나 이렇게 표로 그리는 거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증 기준에 대한 거 여기다가 키워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검증 절차에 대한 절차별로 이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3.5쪽이 5쪽이 딱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구성하겠다. 물론 이게 만약에 개념으로 돼 있으면 얘가 벌써부터 1단락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를 보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물어본 거를 표로 써야 되니까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개념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표로 쓰면서 개념도를 표시를 같이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얘가 요게 다다 진짜. 요것만 잘 사용을 하시면 실제로 3쪽, 3.5쪽을 채우시는데 정말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설명은 제가 다 끝나긴 했는데요. 실제로 이거가 이제 보자마자 당연히 안 될 거고 딱 보면 아씨 어떻게 써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쓰면서도 아 이게 몇 줄을 써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여전히 많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목차 잡기는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멘토님들 다 이제 피드백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 받으시고 조금씩 교정하시면 정말 그 이재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 두 달이면 정말 금방 습득하실 수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목차기 연습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그런 것을 좀 하고 멘토님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는 몇 번은 꼭 한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템플릿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그려도 진짜 그 시험 가서 그것만 잘 그려도 저는 충분히 시간 안에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잘 보이는 가독성으로 물론 글씨도 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저희 목차 잡으신 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